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가 찾는 방법, 상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전에 인허가 가능한 상가 찾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또 하도 많은 질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요. 주간보호나 요양원을 하기 위해선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된다는 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 상가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뭐를 확인해야 되는지 바로 부동산 임장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영상을 실제 상가 하나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초반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글로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잘 봐보시고요. 저와 함께 용도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선 뭘 체크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요양원 주간 보호가 가능한지를 그냥 어중이 떠중이 뭐 건축사나 아니면 인테리어 업자 아니면 컨설팅 같지도 않은 컨설팅 하는 사람이란 데한테 뭐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요양원이나 주간 보호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려면요. 소방법, 건축법,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기본적으로 이 5가지 법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것을 설계, 시공, 인허가까지 운영 컨설팅과 기자재 세팅 모든 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저희 효벤트 전국에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다 알려드리니까요. 제발 여기저기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실수하거나 망하지 마시고 궁금한 건 제 영상을 보시고 먼저 체크하신 다음 추가로 언제든 무료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상가래 주간보호나 요양원을 위해서 어떤 인허가 조건이 가능한지 부동산 임장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깨끗한 상가 하나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자, 어떤 상가가 됐든 묻지도 따지도 말고 뭐부터 보시라? 제일 먼저 출입구부터 향하십시오. 자, 1층에 있는 그 상가의 출입구를 한번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될까요? 단차가 있는지, 출입구에 턱 같은 게 있는지, 경사가 져 있는지. 자, 대부분 많은 집합상가들이요, 단차가 있고 경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경사가 있죠. 그리고 단차는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자세히 보세요. 여기 조그맣게 단차가 있죠. 2cm까지만 허용이 되고요. 2cm가 넘으면 경사로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도 계단 형태로 안 돼 있을 뿐 이렇게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얼핏 봤을 때 이 땅과 이 건물 출입구의 단차가 약 7cm는 돼 보입니다. 이게 만약 7cm라면 1m가 넘는 경사로 길이가 필요해요. 즉 짐이 허가 구조에 맞지가 않겠죠. 왜냐면 대부분의 이런 상가의 출입구 앞에는 뭐가 있어요? 차도가 있거나 인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는 길이 정도의 경사로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신 상가가 이 경사로 기준이나 턱이 기준이 안 맞는다면 아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보셔야겠죠.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는 이 폭로, 톡 다 따지셔야 돼요. 모든 복도의 폭로 폭은 1.2m를 만족하셔야 되고, 만약에 왼쪽, 오른쪽, 양쪽 다 어떤 방이 있거나 실이 있으면 1.5m를 만족하셔야 돼요. 자, 1.2m의 폭이 된다 치고 엘리베이터로 왔을 때도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겠죠. 안 돼 있다면 개조를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베이터 내부 폭도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폭은요, 일단 들어가는 입구가 900 만족이 돼야 되고요. 내부의 폭을 보면요, 2018년 이후 지어진 신축일 경우에는 이 폭 1600, 깊이 1350을 만족해야 하며 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엘리베이터면 폭 1100, 깊이 1350을 만족해야만 엘리베이터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와 출입구를 보셨으면 실내를 한번 보셔야겠죠. 비교적 철거가 되어 있거나 뭐 깨끗한 상가들을 보면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뭐가 없습니까?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언제 보셔야겠죠. 스프링클러가 없다 해도 좌절할 건 없습니다. 왜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만약 면적이 600제곱미터가 넘어갈 경우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안 되고 일반 스프링클러를 하셔야만 합니다. 일반 스프링클러는 문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건물 내에 물탱크나
소방 전기실 등등 일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한 남는 면적이 충분히 필요해요. 약 20평 정도. 그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거의 1억여 원의 돈이 들어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평수의 스프링클러가 없다? 그럼 패스하십시오. 하지만 간이 스프링클러는 이것저것 승인까지 다 해서 약 1,500만 원 이상이면 설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창문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 요양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모두 열리는 창이 건물 3면 이상 있어야 되지만, 주간보호라고 하면 꼭 열리는 창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창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2층부터는 수직 비상 탈출 대피로라고 하는 미끄럼틀 같은 걸 설치하고 그걸 창문 밖으로 던져서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창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창문이 없다면 그 부분만 따로 약 가로 세로 1m 이상 폭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 감안해 둬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출입문은요 900폭을 유지하셔야 돼요. 900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1m가 좀 안 되죠. 90cm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900mm라는 뜻은. 그걸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자, 문폭은 900이 돼. 한데 이 문을 이렇게 당겼을 때 요 계단이나 복도 폭이 문에 걸려, 즉 여유로운 충분한 폭이 안 나와. 이러면 또 장애인에서 아웃입니다. 즉 이 공간도 충분히 1.5m의 폭을 만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건 2층까지는 평수가 몇 평이든 건물 내 계단이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3층부터는 이 면적이 60평 이상, 약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건물 내 계단이 2개 있어야만 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해요. 다음은 이 건물 내에 다른 층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도 사실 매우 중요해요. 학원이라든지 고시원 등등이 있으면 공사하는데 너무 시끄러워 민원이 심해서 공사가 스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2층에 한다고 쳐. 그럼 그 밑에 층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층에는 뭘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죠?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그것들의 배관 공사를 밑에 층 천장을 뚫고 하기 때문에 밑에 층 천장을 뚫고 그 배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협조가 가능한 형태인가, 협조를 해주는가를 미리 알아보고 임대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밑에 집 천장이 인테리어가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뭘 부시고 할 작업이 안 되는 상태라면 우리 층에서 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층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 층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 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집합 상간의 어딘가에 위락시설, 즉 유흥지점, 단랑주점 등등이 들어와 있으면 노유자시설은 더 이상 진입이 되질 않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노유자시설이 이미 있었다면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건축과에 전화를 하셔서 이 해당 주소를 준 다음에 이 해당 주소 필지에 도시개발지역 특성상 노유자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선 알아보신 후 임장을 다니셔야만 합니다. 자, 건물 바깥을 또 보시면 주차장을 보셔야 되는데 건물 지하에 주차장에 있든 밖에 있든 장애인 주차장을 그릴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주차 2대가 간신히 들어가죠. 아시다시피 장애 주차인 라인은 일반 주차장 라인보다 더 넓고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신히 2대가 들어갈 정도의 폭밖에 안 되는 데에다가 장애 주차인을 그려버리면 그 옆에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은 애초에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총 6개의 주차구역을 받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하나 그린 바람에 하나가 없어져. 그럼 5대가 되죠. 그럼 또 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건물 측이 협의를 해주겠습니까? 주차 라인이 하나 없어지는데 안 해주겠죠. 그래서 충분한 장애 주차장 라인을 그릴 수 있는 폭이 있는가도 보셔야 되고, 내가 도시가스를 쓸 것인지 없으면 LPG를 불러 쓸 것인지도 가스 배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렇게 바깥에서 창문을 봐서 그 수직 비상 탈출 대피로라고 불이 났을 때 미끄럼틀을 던지는 공간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차도로 돼 있거나 주차장으로 돼 있으면 인정이 안 돼요. 즉 이렇게 평지, 도보로 바로 떨어질 수 있게끔 되는 위치에만 그 수직 비상 탈출 대피로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건물 좌우 앞뒤로 다른 건물들이 빼곡하게 꽉 차 있다면, 또는 앞에는 그냥 차도로만 되어 있다면 당연히 또 안 되겠죠. 자, 오늘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 몇 가지만 알려드렸는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후 이게 다 만족해, 그러면 더 추가로 뭘 알아볼까요? 라는 그런 부분은 이제 전화를 주셔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현장에 무료로 나가서 살펴봐 드리고, 어떤 문제가 들고 돈이 얼마가 드는지 등등을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오늘 임장하는 방법 마치겠습니다.